자, 오늘의 1부, 오늘의 PD픽, 변함없이 최한울 PD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울 PD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자주 뵙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어김없이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야, 오늘 또 어떤 소식이 기다려질까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오늘 또 이슈가 있습니까? 네, 일단 늘 하던 대로 코로나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입니까? 일단 지금 역대 최고치 1784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요? 이야, 1784명이요? 어제 기록을 깨고 있군요.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생활 속 접촉이 4단계로 연장을 해도 생활 속 접촉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생활 속 접촉이라 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다 늘었다는 겁니까? 네, 둘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요? 일단은 1784명 중에서 수도권에서 1175명이 발생하여 수도권 비중이 68.1%가 되었고요. 야, 68.1%? 이야, 그렇군요. 이어서요?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551명이 나왔는데 지금 부산이 100명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어제 3단계로 올렸는데 아무래도 부산도 격상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가철이기도 하고. 야, 부산도 그럼 3단계 올라갑니까? 이미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군요. 네. 그럼 4단계 올라갑니까? 한 3.5단계, 4단계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박형준 시장 아마 올릴지 고민하고 있겠군요. 자, 넘어갈까요? 네, 그와 관련돼서 어제 청해부대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19명이 추가됐다고 하네요. 19명이 추가됐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서 네,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1,8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 청해부대 부대원들이 오늘 합산이 안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합산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2,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700명이 넘은 게 저기 청해부대가 포함이 안 돼서. 근데 그럼 내일 포함되면 2,000명이 넘을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엄청 힘들어지겠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백악관 어떻게 됩니까?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백악관에 백악관 관리 하원 의장의 수석 대변인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원 의원이요? 하원 의원의 의장의 수석 대변인입니다. 왜 확진됐습니까? 그 연방 의사당 주변에서 안내하는 일을 도왔는데 그냥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봤는데 확진되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그 코로나 접종을 했는데도 돌파 감염이 된 사례여서 우리나라도 야생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된 경우도 연예인에서 인피니티 김성규도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뮤지컬 했던 연예인들도 다 맞은데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런 공인들이 확진이 되는 것은 약간 국민들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럴 수밖에 없죠. 공인들이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했다는 것 자체가 이슈이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자, 넘어갈게요. 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옵티머스 사건 아시나요? 옵티머스 사건 개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옵티머스라는 펀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이유로 약간 LH나 도로공사에서 뭐 현대건설에 수주를 맡기면은 이게 돈을 떼일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익률을 낮게 하는 대신 표면적으로 안전한 상품처럼 보여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낮게 하는 대신에 안전하다라고 광고를 했다는 거군요. 보통 이런 펀드나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수익률 낮을수록 안전한 건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고위험으로 ELF나 이게 측정이 되는데 일단은 이거는 수익률 낮게 했다는 것 자체로 안전함을 줬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알고 봤더니 사기 상품이었다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관련 내용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관련돼 가지고 증권 회사에 NH나 뭐 신한 그런 회사에서도 접촉해서 판매를 요구해가지고 판매가 승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서류들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약간 청와대랑도 연관이 돼 있고 여권, 야권 다 인사들이 압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런 피해 규모가 1조 2천억 원이라고 하네요. 1조 2천억 원이요? 관련해서 어제
대법원에서 저기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뭐 집행 어떻게 직역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일단 그 대표자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벌금이 5억 원이요. 예. 근데 추징금을 751억을 내렸는데 추징금이 751억 7,500만 원인데 이게 피해 금액이 1조가 넘잖아요. 네. 왜 이거 다 추징이 안 됩니까? 이게 실제 피해 금액이 얼마나 회수될지도 불분명하고 예.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서 일단은 판결에서는 이렇게 추징금을 명령을 하고 아마 나머지 최대한 다 회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자, 관련 내용 또 있나요? 그래서 이런 판결에 대해서 중앙지검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소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항소를 하겠다, 항소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 자, 관련 내용은요? 원래 사모펀드가 이렇게 피해자가 늘어난 이유가 원래 몇 년 전만 해도 최소 5억을 투자해야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1억으로 한도가 낮아져가지고 1억이요? 네, 아무래도 그 피해자 수도 많고 피해도 많은 사람들이 더 했다는 거지요. 네. 예, 안전하다는 거 믿고 수익률이 낮다는 걸 믿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사기 방송품이다. 근데 이게 제가 저기 비교가 되는 게 이게 지금 옵티머스 1조 사기는 하고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라임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그 두 사건 한번 비교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 사건은 아예 완벽하게 사기 상품을 만든 거고요. 애초에 아예 사기를 아예 치려고 준비했던 거고. 네, 질이 더 나쁜. 질이 더 나쁜. 네. 라임은 뭐였죠? 라임은 그냥 투자는 많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부실한 회사여가지고 하다가 없어진 거잖아요. 망한 거죠. 하다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닫은 거죠. 네, 그래도 이렇게. 라임은 100% 올해 배상이 맞춰졌고요. 빨리 옵티머스 사건 피해자들도 빨리 배상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배상 받아야죠. 관련해서 오늘 또 갑자기 이슈가 나왔어요. 김경수 지사 상실했다고요. 자, 뭡니까? 네, PPT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자, PPT 한번 자료 한번 보시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가 떴는데요. 자, 댓글 조작 공모 한번 내용 좀 개요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김경수 지사가 선거 중에 댓글을 공모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두루킹이라는 파워 블로거가 있습니다. 두루킹 파워 블로거. 네, 이 일당이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불법 프로그램을 돌려서 댓글을 조작했는데 그 내용이 그 네이버에서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댓글의 추천수가 올라가서 여당이랑 네이버랑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알고 보니까 잡힌 사람이 민주당 당원이었는데 그게 김경수 지사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와 관련돼서 그 PPT 한 번만 더 넘겨주시면은 PPT 넘기면요. 그 혐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혐의에 대해서 그 대선의 선거 댓글을 조작했다는 것은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논점이 그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거를 알고 있느냐 그런 것이랑 김경수 지사가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조직을 약간 알고 있었음에도 약간 고위직 높은 자리, 약간 오사카 총영사라는 높은 자리. 그러니까 정리하면 컴퓨터 등장에 업무 방해했던 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가지인 거 맞습니까? 일단 혐의는 이렇게 돼 있는데 혐의는 결정 단계 오늘 그러니까 일단은 지사직 공직선거법 위반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사직은 상실하게 됐고 관련해서 내용은 두 가지가 나온 거잖아요.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결과는 나왔고 그 결과는 나고 항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다 오늘로 끝난 건데 아예 완전. 근데 아무래도 연관돼 있는 사람은 김경수 지사 이외에 더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정권 교체하는 타이밍에 또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결론은 오늘의 제목은 김경수 지사직 상실, 그 징역 2년 확정. 이걸로 그냥 썸네일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걸 결정 났으니까. 자,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다음은 이재명 후보자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면이요. 우리 이거 이재용 사면 관련해서 사면 이거 위험하죠. 전에 우리 상반기 때도 이낙연 후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했다 지지 훅 떨어졌어요. 근데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 분명한 거는 특별 혜택도 주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도 주지 말아야 된다. 이게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면서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혜택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도록 혜택을 주지 말자 이런 내용이죠. 예. 관련 내용은요. 그래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있었는데 그 원래 형의 60%를 맞추면은 그 가석방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아 형의 60%가 맞추면 네. 뭐 저 특사든 뭐든 간에 해갖고 가석방 요인이 된다는 거군요. 네. 예. 근데 벌써 이제 이재용 부의장이 60% 살았다는 거잖아요. 8월이 되면 60%를. 8월이 되면 이제 다음 달 되게 되면.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이 약간 K 반도체로 밀고 있는 사업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는 세계적 글로벌 기업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법무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송영길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그렇군요. 고민하고 있다라고 관련 얘기할 수 있겠고 관련해서 내용 여기까지고 자 다음은 정세균 후보가 뭐 얘기했다고요? 뭡니까? 네. 정세균 후보가 이낙연 후보자랑 단일화 하느냐 마느냐. 야 이거 저 처음에 나올 때도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낙연 후보하고 정세균 후보하고 저 미팅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단일화 하는 거 아니냐. 정세균 후보가 이광주 후보와 단일화 했고 또 나아가서 이제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단일화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라고요? 관련 내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냥 공통점이라고는 총리를 같이 했고 국회의원을 같이 했다면서 이렇게 단일화에 대한 내용을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정세균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거군요. 끝까지 완주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관련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네, 관련된 내용은 이상입니다. 예,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야당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이준석 대표 얘기 나오는데 아까도 뭐 후보나 뭐 토론회 하던데요. 자,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이낙연보다 더 상대하기 편해. 약간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나요? 딱 기사 제목만 봤을 때. 그러니까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많은 오르락내리락한 예들이 많잖아요. 많이도 알고 있는 여배우 스캔들 그리고 형수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해경군 김씨 관련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아직 정확한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관련해서 차라리 이낙연 후보하고 그러니까 더 어려울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의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지 발언이나 뭐 섬뜩하게 들리는 자초한 발언 그런 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더 상대하기 쉽고 그와 반면에 이낙연 후보는 약간 국정이나 의정 활동 경험이 많고 언론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감각이 결합돼 있어서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긴 한다는 발언했습니다. 대중들한테 이번에 그냥 대통령 예비 후보 언팩쇼 이런 것도 관련해서 봤을 때 보여지는 거 보게 되면 훨씬 더 안정감은 이낙연 후보가 있다라는 건 다 누구나 알려질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입증이 된 게 지지도가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2강 구도였었죠.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3강 구도 플러스 1 이낙연 후보까지 들어갔다는 거 지지율가 확실히 20% 넘었다라고 다 입증이 됐으니까요. 자, 이 정도로 소개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음은요. 네, 윤석열 후보가 대구에 방문했죠. 이날 약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윤석열 후보가 TK 지역 방문을 했어요. 대구 가서. 어떤 내용도 있었습니까? 약간 박근혜에 대한 평가, 약간 공무원 연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존중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밀랍 관련해서 내용을 해주시죠. 밀랍 뭐라고 했습니까? 밀랍이요? 못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 내일 얘기하도록 하고요. 또 관련 내용 말씀해 주시죠. 네, 그와 관련돼서 보수의 본산인 대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민심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코로나 작년에 대구에서 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엄청 심했죠, 대구가. 네, 그때 봉쇄설이 나왔는데, 약간 우원 봉쇄하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이런 것을 아예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친 소리 이렇게. 미친 소리. 네. 대구 시장이 누구죠? 권현희 시장인가요? 좀 찾아주세요. 대구시장이 권현진 시장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이 봉쇄는 미친 소리라고 말하면서 약간 다른 지역이었으면은 밀란이 일어났을 거다. 대구여가지고 이 정도다. 근데 이런 발언이 대구를 지켜 세우겠다고 다른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발언이었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요. 권현희 시장 맞네요. 그 권현희 시장이 시끄러웠던 게 그때
대구가 가장 TK가 가장 많았었잖아요. 근데 대구만 유일하게 저기 백신을 갖고 오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몰매 맞았죠. 권영진 시장이. 예, 그래서 미국에서 그 코로나 이거 저기 백신 관련해서 계약을 했던 나라하고만 계약을 한대. 나라 국가하고만. 이 시 자체하고는 계약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어서 그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대구 시장은 대구로 굽는 게 당연한데 팔이. 예. 이렇게 나라 전체를 보살펴야 되는 사람이 대구의 민심을 잡겠다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조금 현명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그만큼 인내심을 갖고 질서 있게 차분히 위기를 극복했다고 이해해달라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실수를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뭐 그다음에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이날 120 저희 52시간 근무 아시죠? 아, 52. 아직 이것 좀 시끌시끌 하더라고.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 윤석열 후보자가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청년들은 주 52시간 제도를 하면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약간 예외 조항을 두어야 된다는 의견에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된다. 일주일에 120시간 노동법 초과죠. 우리 주 52시간이죠. 예. 네네. 일주일에 120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주 5일 동안 하루 24시간을 일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관련해서 또 윤석열 후보가 뭐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라고 기사한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민주당 측에 뭐 말꼬리 잡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또 강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민주당 측에서도 막 나치 수용소가 주 98시간 노동을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노동을 보는 퇴행적 시선이고 국민의 삶을 쥐어짠다 이런 갈등이 이어지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뭐 경험 부족에서 또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관련 내용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네, 다음 2시에 저희 토론회 했었죠. 아, 토론회. 제 토론회 좀 재밌더라고요. 자,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일단 제가 재밌게 봤던 것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윤석열 후보의 정치 참여에 대한 두 대표의 의견이 아주 다르더라고요. 아, 이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대구 발언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는 약간 이런 미친 소리라고 한 건 너무 선을 넘는 발언이다라는 뜻을 말했고 근데 이준석 대표도 약간 중도 확장성을 늦추려고 이렇게 행보를 한 것 같은데 그 발언은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너무 우측으로 치우치는 발언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공격은 아닌데 논제로 삼진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고. 아, 맞아. 근데 니마 그 강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약간 중도의 입장을 조금 말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저는 뭐니 해도 오늘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게 송영길 대표가 오늘 바빴어요. 바빠갖고 뒤에 스케줄이 있다고 조금 방송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조금 길게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런 양당 대표가 집권당 대표가 서로 모아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뭐 두 분이서 별도로 만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방송 공중파에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는데 오늘 좀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송영길 대표의 강아지 그 중국산 강아지인가 차우차우 그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준석 대표가 택시를 구입했대 1억 원 주고 그래서 이제 근데 택시를 그 쇼맨십을 구입한 게 아닐 거 가지고 활동도 할 거다. 실제적으로 그거 따갖고 저기 8월달에 또 교육하러 들어간다면서요. 그거 되게 좀 신기했었어요. 왜냐면 그간에 우리가 정치인들 보게 되면 쇼맨십으로 그냥 한달하고 딱 그냥 버리고 택시 관계자들하고 그냥 등들어서 했던 건 쇼식으로 쇼맨십 많았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진짜 하겠다. 자격증까지 따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야 뭔가 틀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택시협회하고 기본적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얘기하셨고요. 어떻습니까? 자, 최한우 PD님 얘기해 주시죠. 일단 소통을 하려는 의도도 좋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약간 개인 택시에 대한 수요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보면서 약간 정책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모습을 비춰준 것 같습니다. 지금 택시 기사님들 대부분 다 고령층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뭐 전달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뭐 그 저기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뭐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도 택시 뭐 노동 이런 건 출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택시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둘이 오손꽃이 피어가지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택시도 얘기가 생각보다 길었다 재밌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도 있었죠? 그리고 둘의 의견이 맞았던 게 재난지원금 관련된 맞아요. 건데 재난지원금. 이게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목적이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 이런 건데 아무래도 4단계 25만 원을 주게 되면은 그거를 사실 뭐 헬스장 같은 데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 같은 것을 고려해가지고 지급 시기에 대해서 언제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서로 공통된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청해부대 집단 감염에 대해서 약간 송영길 대표는 뭐 아주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그렇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근데 장관을 질책한 게 뭐 사실상 사과한 거라면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보였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저희가 지금 확진자 수를 기반으로 그 단계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른 나라들은 확진자 수를 아예 발표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요? 왜 확진자 수를 왜 발표를 안 해요? 그냥 어차피 이게 뭐 청해부대도 사실 뭐 식사를 같이 한 게 아니라 뭐 식자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감염된 거잖아요. 다 보호 장비를 찾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확진자 수 기반 방역 수칙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고요. 약간 서로 여당 야당 통합해 가지고 잘 방역 수칙을 뭐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동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확진자 수를 발표를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오늘도 뭐 일본 코로나 확진자 수도 다 나왔었고 전체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오늘은 1,800명이 가까이 됐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약간 공포감을 사실 받으니까 사실 이거는 뭐 식사를 안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많아져도 뭐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한 약간 그런 방식에 대해 다른 접근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일찍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당대표 토론 누가 이겼어요? 보기에. 이겼다기보다는 보시기에 누가 잘했다 하면 누가 잘했다 어떻습니까? 요즘 자 최한울 PD의 자 카더라 예측 한번 해주시죠. 한번 딱 시원하게 우리 저 청취자분들이 보고 그래? 정말 그렇단 말이야? 할 수 있게끔 자 누가 잘했습니까? 둘 다 잘했다 생각합니다. 무서우세요? 들었습니까? 아마 내일 한 번 더 다룰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그러면 기사가 누가 더 많이 나왔어요? 기사 이준석이 많이 나왔다, 송영길이 많이 나왔다, 누가 많이 나왔습니까? 아무래도 이준석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이준석이 좀 대선 것 같아요. 이준 대표가. 저 오늘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워낙 또 진짜 언변가요, 달변가. 워낙 말을 잘하기 때문에 역시 청년의 힘 쭉 갑니다. 이준석 신바람 쭉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약간 말을 잘하는 게 그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박정희라고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민감한 내용이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개인적인 건데 뭐. 그 미국 유학 중에 약간 공부했던 게 한국이 발전된 이유가 아시아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투자를 받은 것을 완전 다 고르게 산업 발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존경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이따가 제가 우리 초대석 시간에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어떤 내용이래요, 정확하게? 한국이 발전했던 게 투자를 받아갖고. 만약에 10억을 주면은 다른 나라는 뭐 5천만 원만 투자하고 뭐 9억 5천만 원 다른 데 쓰고 그랬는데 투자라고 10억을 준 걸 그대로 다 투자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게 한국이 발전한 이유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팩트예요, 팩트? 팩트라고. 그래요?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따 다음 순서 때 추민기 때문에 여쭤봐야겠습니다. 팩트라기보다는 이준석 대표 피셜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내용 어떤 거 있습니까? 다음 최재형 감사원장. 자 감사원장이 뭐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약간 SNS 횡보를 시작했습니다. 그 장남이 고아인데 입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아였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장남께서 자신은 고아였는데 이렇게 최재형 후보자를 만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다 극복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극복했다? 이야, 입양을 했군요. 입양을. 그럼 자기 자식이 또 있지 않아요? 딸이 있죠. 딸이 2명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자, 딸 내용이 뭐 좀 시끄럽던데 뭐가 있습니까? 딸이 부모 찬스로 강남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딸이 둘이 있는데 2명 다 아파트 구입했습니까? 큰딸입니다. 큰딸 몇 살입니까? 제가 나이까지는 잘. 큰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직장인인 것 같더라고요. 몇 살인지 모르고요. 뭐 대기업 다닙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강남에 직장 다닌다는 거 보니까. 강남에 예. 뭐 구글 다닙니까? 강남에 어디 다닙니까? 한번 뒷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뒷조사 부탁드리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 그 4억 원을 빌려서 큰딸이 4억 원을 빌려갖고 네, 강남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예. 이게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예. 제출도 했고 그 4억 원 빌려준 거에 대해서 연 이율 2.5%를 주고 이자도 상환하고 한 내용이어가지고 이게 불법적인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안 되는데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기사를 보면은 이런 키워드만 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자극적인 기사, 부모 찬스로 강남 아파트 매입 이러면은 딸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꾸미려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그 관련된 캠프에서는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다 포함된 내용이라면서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은 했으나 아무래도 네, 30%는 기사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전 무엇보다 최재형 감사원장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겠지만 보게 되면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야, 머리 스타일 전에보다 훨씬 더 깔끔하더라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저기 그 얼마 전에 부산 갔다 왔었잖아요. 예, 부산 갔다 오고 난 뒤에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예, 그 머리 스타일 관련해서 좀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입니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최한일 PD였었고요. 자, 2부 초대석 이어오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올게요.